그 연극을 이제 하는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중요시 하거든요. 물론 개개인의 배우들이, 그러니까 제가 일례로 에피소드가 이제 조식과 복수의 씨앗 같은 경우도 2015년에 초연했으니까 제가 본 횟수만도 한 20번이 넘더라고요. 네. 근데 마지막 공연을 올해 하는데 막 이제 흐름은, 연극적인 흐름은 이 왼편에 A 배우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 끝에서 B 배우가 너무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나는 이 장면에서 이 배우가 이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제대로 못 봤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연출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배우들조차 남이 하는 장면을 다 보고 있으니 항상 이 전체 장면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심리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면 영상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풀샷이 사실은 좀 관객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영상으로 봤을 때. 예, 영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출가들 사전에 뭐 리허설 할 때던가 뭐 아니면 공연할 때 사전에 여기는 저 친구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 씬에서 그런 걸 미리 하면은 뭐 더 따고 들어가서 그렇게 딱 커트해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풀샷으로 이제 가게 되면 공연이 영상으로 볼 때는 좀 지루할 거는 맞아요. 이게 정말로 큰 스크린에서 풀샷으로 그냥 똑같이 공연장 보듯이 이렇게 보더라도 되게 지겹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이제 중간중간 클로즈업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커트도 되게 빨라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객이 극장에서 객석 시각으로 봤을 때 안 보이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극장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문제가 아니라 그 무대 공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야 그냥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상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또 하나의 어떤 영상이라는 미디어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칭찬받고 그래도 조금 호응해 주시는 부분이 그 클로즈업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소위 이제 주역 배우가 무대에서 참 눈에 잘 띄잖아요. 주역 조역이. 그런데 그 무대의 어느 한 곳에서도 또 나름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내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잡아내고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뭐 극단 대표님도 저기 있는 배우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구나. 그걸 영상을 보고 하셨대요. 영상을 보고 하신 거예요. 보통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다. 저도 이렇게 편집 과정에서 보면 주역 배우에 물론 이제 카메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 어깨 뒤편으로 보이는 배우가 굉장한 퍼포먼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매력인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는 그 앙상블 뮤지컬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못 잡을 때가 많아서 그분들이 무너지면 사실 공연이 정말 이상하거든요. 사실은. 조명이 조금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상 연극할 때 조명은 그렇게 좀 방송 조명처럼 짱짱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을 좀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는 효과,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그 배경이고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찍었더니 조금 많이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약간 옛날 영화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려던 의도를 알아주실까라는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도 저도 궁금해요. 무대 공연을 주로 하셨던 스태프분들께서도 또 뭐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과거에 뭐 수년 전만 해도 5, 6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영상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준을 조금 요청을 드리면 좀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언급하신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조명 부분인데, 최근에 제가 참여한 작품은 그 오히려 이제 조명 디자이너께서 어떻게 하면 좀 영상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협의해 주시고 또 조정해 주시고, 그래서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은 어떤 그냥 관객 공연하는 날은 원래 기획과 원래 의도대로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온 날은
카메라라는 장비에 적합하도록 하지만 무대의 본질은 흐리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조정해 주시는 그런 협업의 이제 과정으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세종문화회관에 어떤 작품을 촬영을 하는데 스태프분들의 어떤 그런 적응도뿐만이 아니라 관객들도 많이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지상에 놓는 카메라 외에 이제 공중에 뭐 크레인이라든지 또는 앞에 그 레일을 활용하는 카메라들을 비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연을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야에 좀 걸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클레임에 대한 조바심이 되게 큰데 뭐 최근에는 그런 것들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그것도 그 어떤 하나의 공연의 한 부분처럼 그리고 또 해외에서 어떤 코멘트를 보니까 자기가 공연을 본 날 영상이 촬영된 것을 되게 기분 좋게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의 작품이 또 유통이 되면 전날 내가 거기 있었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신다라고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엔티라이브나 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이쪽을 물어봤거든요. 거기도 관객이 들어와 있을 때 찍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불평을 하거나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어차피 이날 공연은 촬영합니다라고 이제 예매할 때부터 그거를 알리기 때문에 그걸 알고 와서 알고 보고 진짜 그런 그 어느 정도 이제 시야가 조금 뭐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반대로 이날은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이날 보는 게 괜찮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론 모든 공연에 다 그 최선을 다하지만 그 배우들이 찍을 때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궁금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아까 이제 저도 그 말은 동의해요. 여러 번 찍는 것보다는 딱 집중해서 한 번 가급적 많은 카메라가 들어와서 한 번에 찍고 그걸 잘 편집하는 게 되게 효과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자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번 들어올 때 어마무시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음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다시 녹음을 다시 잠깐 다른 회차에 녹음된 것을 이렇게 좀 일부를 갖다가 삽입한다든지 해서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는 또 이렇게 멀티트랙이라 그래가지고 각각의 소스를 다 악기별로도 받고 사람별로도 받기 때문에 분리된 소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가능한 일인데 영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요? 동선상에서 이렇게 어딘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커트를 그 같은 피사체에선 찾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트릭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의 각도의 앵글을 쓴다든지 해서 보완을 하긴 하죠. 근데 그게 추가적으로 끝나고 다시 촬영 그 부분만 촬영해서 붙여도 되고요. 너무 큰 실수면 이제 보통 뛰어와요. 이제 공연 단체나 연출자가 이거 안 되겠다고 뛰어와요. 다시 찍자. 다시 찍자. 다시 찍으면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카메라 앵글에서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앵글로 잡아갖고 그 땜빵 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저도 엑스칼리버라는 이제 사곤 스크린은 아니고 쌍 라이브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세종문화회관 갔는데 그날은 이제 카메라 데이라고 아예 사전에 공부를 해서 티켓도 싸게 팔고 뭐 ENK 데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싸게 팔아갖고 했는데 관객들도 이제 카메라가 이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걸 사전에 공지하고 사실 관객들이 그 카메라에 걸리거든요. 걸리고 얼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초상권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상으로 나갈 때는.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는 좀 개선이 돼서 아예 티켓 애매할 때 팝업창이 떠서 촬영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뭐 이런 것도 해서 티켓 값을 뭐 30%만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가서 카메라 데이로 만들어 놓고 촬영이 되면 진짜 베스트로 갈 수 있고 사실 연출하시는 분들도 객석 분위기를 좀 잡아서 넣고 싶은데
초상권. 네, 초상권 때문에 그러지 못.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렵다시피 하니까 아예 애초에 그런 식으로 티켓을 좀 싸게 팔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데이로 잡아서 가면 되게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인디라이브는 사실 사람이 관객이 꽉 찬 상태에서도 클로즈업해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조금 더 충실하게 찍기 위해서 관객석을 비우고 한다고 하신 이유는 관객이 있을 때는 그거 구현이 어려운가요? 지금 엔트라이브 같은 제작 방식과 사곤 스크린이 가지고 있는 제작 방식은 다른데 이제 사곤 스크린은 온전히 영화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고퀄리티의 카메라와 이제 영화용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촬영이 되고 엔트라이브는 방송용 카메라랑 EFP 이제 기종을 쓰게 되는데 배율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중계할 때 보면은 야구장에서도 멀리서도 찍잖아요. 약간 그런 카메라 기종으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중계차 형식으로 돼서 중계차에서 뽑아내서 가는 경우. 이제 사본 스크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영화용 포맷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영화용 카메라에다 영화용 렌즈가 들어가는데 이 렌즈가 배율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대 제일 뒤에서는 클로즈업을 절대로 당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비우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거는 이제 화질 차이를 비교를 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되죠. 이제 화질 면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큰 화면에서 보면 이제 화질 차이가 큰 확 화면도 느껴질 것 같은데. 큰 화면도 화면이지만 네. 이제 영화용 카메라는 이제 색보정이라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데 또 색보정도 하고 나면은 정말로 뽀샷이 그 자체예요. 방송용 카메라는 색보정을 안 하나요? 그러면? 보통 색이 입혀져서 나오죠. 근데 하긴 할 거예요. NT도 처음에 라이브 할 때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는 뭐 DVD나 이런 거 만들 때는 하긴 할 텐데 보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관용도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게 EFP 카메라일 경우에는 그게 관용도가 좁아요. 이미 색이 다 입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영화용 카메라는 이제 로그 파일이라는 형식으로 시작이 돼서 색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아까 조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촬영하다가 그 윤동주 달을 쏘다라는 작품을 할 때였어요. 그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때 카메라 테스트를 항상 하거든요. 공연 그러니까 촬영 전날이나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를 댔는데 공연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공연 자체가 어두우니까 아무리 이제 카메라를 개방한다고 해서 다 열어놓고 찍어도 이게 빛이 어둡다 보니까 안 나오고 노이즈만 끄는 거죠. 이제 이게 클로즈업 했을 때 자글자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촬영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방안을 하냐 했더니 이제 서울예술단에서 그때 당시에 되게 그러면 조명을 한번 수정해보자 되게 선뜻 나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큐를 다시 잡았어요. 공연 영상용으로. 그래서 아마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인가 4시간 동안 큐잉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촬영할 때는 그걸로 이제 가서 하고 공연 때는 공연하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영화용 카메라로 이렇게 찍기 때문에 나중에 색보정 단계에서 연출자와 조명 디자이너가 만들어놨던 걸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다시 그 느낌으로 보정으로 만드는 거죠. 찍을 땐 밝게 찍어도 나중에 이제 색보정 단계로 공연의 분위기를 담는 거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고. 장단점이 있네요. 그러게요. 이제 늙은 부부 이야기 이번에 촬영할 때는 암전신이 있는데 암전이 되면은 아시겠지만 공연장에서 암전 대고서 촛불 하나만 들고 나오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건 카메라를 어떻게 담지? 안 나오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카메라 갖다 놔도 안 나와요. 정말로 군용 카메라, 야광 기능이 있는 이제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나올지 몰라도.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연 조명팀에다가 뭐 밝혀주세요 해서 이게 해결이 될 게 아니거든요. 공연 조명으로는 그런 밤 암전됐을 때 밤의 분위기를 낼 수가 없어서 아예 다른 공연 조명팀이 아닌 영화 조명팀을 불러서 정말로 조명기에다가 영상 조명과 이제 공연 조명은 또 다르니까 조명기에다가 실크천 치고 정말로 밤
효과 분위기 나게 딱 해놓고 딱 찍죠. 아까 그런 거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생기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이런 단계별 네. 또는 어떤 그 영상의 마지막 사용 목적에 따라서 네. 되게 다양한 범주의 영상이 만들어질 수 네.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용 후반 작업, 네. 극장에서 상영을 하기 위한 그 어떤 매체로 만들어 버리는 과정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이제 쉬운 단계들도 있다라는 부분은 네, 알고 네, 계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죠. 영상화라는 게 어려운데 네. 그런 장비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렇죠. 더 어렵고 아유, 찍고도 그렇죠. 뭔가를 엄청나게 네, 해야 된대. 네, 이렇게 네. 하면은 사실 접근하는 것 자체를 어렵죠. 예, 선을 네. 넘지 네.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소형 카메라로도 작업을 하고 계시고 네. 지금 그리고 그 중계 형식의 네. 왜 아까 스포츠 예를 들었습니다만 네. 그런 중계차를 활용한 그 현장 스위칭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언급됐듯이 그런 영화관 개봉을 전제로 작업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비용의 네. 차이이고요. 그렇다 해서 담지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다 네. 담을 수는 있지만 이제 향후에 어떤 그 이 컨텐츠의 지향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획 단계에서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영화관으로 가야 상영할 되는 건 정도로 아니잖아요. 하는 거는 네. 아니죠. 맞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 사업 사본 스크린 같은 거는 제가 듣기로는 일단 저작권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네. 들고 그리고 뭐 많게는 1억 이상 이 영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제작비가 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공연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해. 그 돈으로 공연을 만들어도 네, 지금 몇 네. 편을 만드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뭐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주시면 어떨까 제가 최종 결과물을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죠. 금액은 차별화가 될 네. 수 있는데 투입되는 장비도 그렇고요. 또 스태프들의 어떤 그 숙련도도 그렇고 또 얼마나 깊게 이 작업에 좀 투입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장비의 어떤 한계점은 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대 공연을 잘 표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저화질이나 어떤 좀 제작비가 저렴한 투입되는 장비의 어떤 비용이 저렴한 장비도 작품을 잘 담아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시청하시기에는 다소 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정확한 포커스라든지 또는 어떤 빛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정말 그 작품을 제대로 옮겨 담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작비가 조금 들었다거나 또는 제작 장비가 조금 첨단 장비가 아니더라도 해서. 네. 영상화하는 단계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면 잘 담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잘 안 당긴다면 그것은 장비를 논할 네.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이제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과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제작 방식이 많이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실황 중계가 우리가 목적이야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방송용 카메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실황 중계는 네. 영화용 카메라는 온전히 편집을 해서 후반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는 네. 것이고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실황 중계를 할 것이야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방송 중계차를 불러서 이제 중계차에 달려오는 카메라들로 이제 촬영을 하면 네. 이제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아카이빙 목적이야라고 하면 그냥 정말로 핸디캠 정도로 이제 카메라 촬영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김숙이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촬영하는 것도 좋고 되게 잘 찍고 잘 담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수음은 확실하게 해라. 수음. 네. 음향. 카메라 뭐 음향 풀샷으로 확실히 그냥 한 대만 놓고 네, 가도 네. 돼요. 네. 근데 이게 수음이 안 되면 네. 그건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음향이 생각을 제대로 많이 해요. 담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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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카메라에 투입될 예산보다 네. 뭐 총 예산이 있다면 일단은 음향적인 부분은 먼저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영상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요즘 공연을 이렇게 풀로 다 보여주는 영상도 많지만 부가 영상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뭐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상영을 할 때 그 부가 영상을 같이 상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동안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런 부가 영상을 많이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상영을 하는 게 좋은가요? 어떤가요? 사건 스크린이 초창기에는 부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네. 뭐 출연자 인터뷰도 하고, 뭐 연출 인터뷰도 하고, 무대 디자이너 인터뷰부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말씀을 잘해주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만들어지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공연이 사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도 100분짜리 영상 보면은 지루해지잖아요. 네. 영화 100분짜리만 봐도 이제 좀 지루한데 공연 영상을 100분 이상 본다고 하면은 네. 되려 거기서 또 이제 네. 지루함이 오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엔티라이브가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어서 그 시간에 뭐 다음 회차 광고도 해주고 뭐 인터뷰 영상들도 그 안에 삽입을 해주는데 사건 스크린도 최초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네. 이제 사건 스크린이 이제 지방 문예관이나 이제 네. 지방에 계신 분들 뭐 위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하고 중간에 인터뷰를 틀어주고 인터미션을 만들어 드렸더니 되려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또 다르네요. 네. 어떤 분들은 되게 보고 싶어 하실 그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인터넷 휴식 시간이라고 써놨고 시간 네. 타이머도 돌아가는데 뭐 그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지루했던 거죠. 네. 약간 일부가 지루했으니까 가시는 네. 거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억지로 보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공연은 공연대로 그냥 딱 가고 근데 그런 부가 영상은 부가 영상대로 광고나 홍보 목적 아니면은 그 에피소드로 아예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가면 앉아서 나 부가 영상 볼 거야 하면은 끝나서 보고 가시는 분들은 보고 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그런 좋지 식으로. 않을까. 네. 최근에는 오히려 부가 영상의 필요성을 조금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모든 지금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고 네, 네. 분절화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본편의 작업물과 같이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분절시키고 같이 마치 어떤 선물 세트처럼 있다면 선택적 시청이 가능하고 또 그 컨텐츠는 뭐 재미적인 요소도 당연히 좀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특히 공연 예술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교육 콘텐츠로의 역할이 필요하다. 네. 네. 예. 그래서 어떤 작품의 뭐 서사, 내러티브가 있는 작품들은 보기 좋잖아요. 네. 이게 쉽잖아요. 네. 이해도 하시고. 근데 그렇지 않고 순수 예술 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서도 좀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 저렇게 저기서 저 스토리가 뭐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코멘터리 또는 해설. 보는 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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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필요하고 이게 저는 어떤 눈욕이나 재미를 벗어난 극장으로의 다시 관객 유입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네, 보고 싶어 네.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있기 때문에 부가 콘텐츠는 좀 더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없는 예산에서 쪼개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늘 그렇지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네. 무대 뒤에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서 이거를 조금 더 관객들과 나누면 훨씬 더 풍요롭게 공연을 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지겨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씩 준비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램을 늘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네, 네. 다 글로 써 있지만 그렇죠. 영상으로 보는 네. 좀 가벼운 프로그램처럼 생각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제작하면서 영상 중간에 그런 인터뷰 영상이 나오거나 부가 영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요즘은 네. 거의 네.
초반에 맨 처음에 이 공연은 어떤 겁니다. 뭔지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공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뭔지 나오는 경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클립으로 잘라서 이제 뭐 온라인에다 마케팅 용도로 쓴다던가. 근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게 되면 대부분 좀 미리 이게 들어와서 그 플랫폼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예를 들어 뭐 3, 40분 그런 시간들을 물론 뭐 다 눈을 다 잡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합한 컨텐츠를 개발할 여지가 충분히 더 생겼다. 왜냐하면 극장은 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안배해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한 3, 40분 전에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 플랫폼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부가 영상 개발의 어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연극이면 연극, 다른 공연 예술에 대한 이해도 있으면서 영상에 해박한 그런 분들을 맞아요. 도대체 어디서 맞아요.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감독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좀 다들 사방에서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쪽에 새로운 인력들도 좀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단체별로 이제 공연장별로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을 또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공연 이쪽에 좀 예술 이런 문화예술 찍는 게 그냥 뭐 카메라 감독 뭐 아니면 외부에서 방송하다가 처음에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대적인 이제 언어 이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알아야지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거라서 단체 차원에서 한 명을 이제 고용을 해서 그 처음부터 차근차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급한데. 그렇죠. 되게 어려워서. 여력이 없어서 시간이. 공연장이 빨리빨리 돌아갈 때는 정말로 타이트해요. 아침에 들어가고 다 집어넣고 그걸 스케줄 컨트롤 하는 게 되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알아야. 그걸 알아야지 그거를 조정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영상 촬영팀하고도 해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는 무대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이 제일 베스트다. 이게 한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작품을 영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도 뭐 9대, 10대, 많게는 12대까지 들어가고 또 후반 작업에서 뭐 음향, 뭐 녹음, 색보정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사실 이 감독을 괴롭히는 부분이 촬영 부분이에요. 뭐 이 콘티를 만들고 카메라에 각각의 역할을 다 부여하더라도 이게 이 어떤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모인 맨파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조하고 아무리 이렇게 좀 같이 협의를 해도 잘 서포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좋은 그 카메라 감독부터 공연 예술을 정말 잘 영상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태프들의 양성은 필요하다. 찾고 싶다 저도. 찾고 있다. 아직도. 저기 지금 예술경영 지원센터에 지금 관계자가 계신데 그룹도 만들어주시고 사원스크린 초창기에도 막 있으면 테크노 크레인이라는 장비를 써서 이제 촬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무대에 새벽에 들어와요. 보통 새벽에 밤에 새벽에 들어오고 다음날 아침부터 촬영 뭐 이렇게 되는데 피트가 있으면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잖아요. 피트를 건너와야 되는데 피트의 악기랑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우리는 테크노 크레인 쓸 거야. 무대에서도 이제 무대 감독님들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넘어갈 거야? 막 이제 이런 경우가 돼요. 진짜 근데 사실 사전에 그런 것까지 캐치하는 이제 무대를 겪어봤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그 전날 이거 끝나기 전에 좀 치워주세요 한 다음에 피트 올린 다음에 넘어가면 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이제 이런 거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 그러면
악기 있는 거 다 치우고 네, 다시 치우고 뭐, 올리고 시간이 엄청 소요가 그죠.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협의해서 이제 많이 이거 안 된다. 이번에는 라인도 깔려 있고 올리는 시간보다 여기다 브릿지 설치해서 다리 하나 놓고 넘어가자. 이게 조율이 되면 사전에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조율이 안 되면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제 이 무대팀에서도 이제 뻥한 상황이 오고 네. 영상팀에서도 이거 써야 되는데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걸 조율해 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장르를 넘어서서 뭔가를 할 때는 나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한데 네. 지금 그 학습 시간을 뭐 단기간에 완료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다행히도 그런 쪽에 어떤 기회가 많다라는 부분은 인력이 양성될 확률이 높고 그렇죠. 만약에 뭐 공기관이 됐던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에서 그런 쪽에 인력을 양성한다면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뭐 그 누구도 짐작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직업군도 될 수 있겠다. 우려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또 이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예술 영상의 제작 지금까지는 막 급하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 좀 차근차근 정말 기본을 다져가면서 공연예술 영상의 어떤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나눴던 얘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저희 공연예술 영상의 제작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 SBS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하는 공연예술 팟캐스트 커튼콜의 특집 편성 공연예술의 영상화 4번째, 5번째 순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공연예술 영상의 지식재산권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의 공연예술 영상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김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